자, 들어갈게요. 좀 계산 문제는 제가 좀 찍어드리는 거 위주로 가세요. 왜냐면 예상 문제가 잘 내셨긴 했어요. 많이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적중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드리긴 하겠는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뭐, 제가 안 풀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79페이지로 가시면은, 79페이지 가시면은 29번 문제 있죠? 요것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거 유사한 게 한 20년 전에 몇 퍼센트가 뭐 증가했느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새 거의 끊겼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수요의 가격, 이건 뭐의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문제를 가볼게요. 이 문제의 가격 타락성이 0.6이라고 되어 있죠. 자, 최초값입니다. 원래의 60만 원에서 그 변동분이 6만 원만큼 늘어났죠. 그럼 60분의 6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해설을 보시면 0.1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걸 곱하면 이 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0.6에다가 0.1을 곱해보세요. 그럼 0.06이 되죠. 상태가 안 좋아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지금 6을 구한다는 건 어떻겠죠? 이거와 이거를 곱하죠. 이걸 곱하면 6이 되잖아요. 그럼 0.1과 0.6을 곱하면 그냥요 0.06이 돼요. 0.06만큼 움직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게 세대수가 원래 몇 세대였어요? 200채였죠. 그럼 200채에서 지금 내가 그냥입니까? X채를 모릅니까? 모르죠. 맞나요? 이거 수학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얘를 지금 구한다는 건 양이 빠지죠. 그럼 200에다가 0.06을 곱해보세요. 나보고 하라고요? 12만큼 빠진 거죠. 그러면 원래의 몇 채에서 200채에서 12몇 채 빠진 거에서 188채로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별편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가는 거죠. 이해 갔죠? 근데 30번은 좀 별표를 치시는 게, 다음에 중간점. 중간점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 공인중개사에 등장이 됐거든요. 자, 아까 최초값은 시작했는데 지금 A점과 B점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중간점은 평균을 내거든요. 일은 생략돼서 그냥 더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가격과 양입니다. 양이 되면 수용선이 우하향이에요. 그럼 지금 A점과 B점이 있죠. 그럼 A점과 B점에서 A점이었을 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24만원. 양이 얼마였어요? 340. 그렇죠? 근데 B점은 틀리죠. B점은 가격이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양이 우리가 400채가 되겠죠. 찾았습니까? 자,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냥요 절대값을 씌워요. 그래서 씌우기 때문에 그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은,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기억번 있죠. 기억번. 자, 그러면 기억번은 지금 그냥입니까? A점이 시점입니까? A점이 시점이죠. 찾았습니까? 그럼 기억을 보시게 되면 A가 시점이니까 가격이 원래 얼마였어요? A가 24만원이죠. 맞습니까? 그럼 24만원에서 양이 빠진 거죠. 그럼 24만원에서 얼마만큼 빠졌어요? 4만원만큼 변동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양도 움직이겠죠. 양이 우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340에서 얼마만큼? 60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1.06 정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맡길게요. 요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니은은 그냥입니까? A점입니까? B점입니까? B점이죠. B점은 여기서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원래 얼마였죠? 20이었죠. 그런가요? 20에서 그냥요 4만원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4만원만큼 올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그만큼 어떻게 되세요?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 400에서 60만큼 빠진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0.75가 되죠. 그죠? 계산을 맡기고요. 다음에 중간점. 중간점은 평균을 내기 때문에, 자, 평균은 그냥요 이걸 더해요. 더해서 2로 나누는데 나눌 필요가 없죠. 더한 다음에 변동, 더한 다음에 변동으로 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해설이 좀 잘못됐는데 24와 20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해설에 고치셔야 됩니다. 24와 24를 더하는 거예요? 20을 더하는 거예요? 20을 더한 다음에 4만큼의 변동이 있겠죠. 이해 갔나요? 자, 이걸 더하면 자, 얼마를 더하셔야 돼요?
400하고 340을 더한 만큼 위에 변동이 얼마만큼 변동했어요? 60만큼 변동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해설해 보시면 요게 오타 났을 거예요. 요게 23입니까? 20입니까? 2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약 0.09가 되고 0.08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약 0.88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중간점. 중간점은 원래 2를 더 나누지만 그냥입니까? 더합니까? 더해서 변동, 더해서 변동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 정도만 보시고. 자, 문제를 아직 31번을 가볼게요. 31번은 공급의 탄력성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수요입니까? 이제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그럼 공급도 똑같아요. 31번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수요다, 공급이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뭐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대입시키시면 돼요. 그럼 공급 탄력성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2. 그럼 4%만큼 하락하면 양도 빠지겠죠. 그럼 2, 4, 8인가요? 그럼 8%만큼 증가다, 감소다. 감소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32번은 그냥 제가 해설을 그냥 참고하라고 하시고, 33번의 답이 몇 번이죠? 1번인가요? 자, 갑니다. 아까 여러분들 완전 탄력적 기억나시죠?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그냥요, 완전히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 옆을 찍죠? 그럼 옆을 찍어버리면 뭐의 변화가 없나요? 가격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자,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33번의 정답은 지금 1번이 틀었죠. 자,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안 바뀝니까?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무한대로 변합니까? 무한대로 변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잡으시고, 35번 괜찮습니다. 별표 한번 쳐보세요. 탄력성을 좀 다 물어봤는데, 자, 아파트 가격보다 수요량이 큰 게 위에가 더 크죠? 그러면 1보다 작아요? 1보다 커요? 크죠? 아까 그 유명한 단비장탄 아시나요? 단기는 뭐야? 비탈. 장기는, 자,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다 그래요. 그러면 수요도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는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아까 제 프린트에 주거용하고 상공업용 중에서는 누가 더 탄력적이죠? 주거용이 더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겠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가. 자, 지금 수요예요, 공급이야. 숫자 보지 말자고.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죠. 증가가 틀렸죠. 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가 동일한 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단위 탄력적이에요? 단위 탄력적이에요. 똑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몇 번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37번 같은 건 그냥 푸시고, 자, 38번 가볼게요. 3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인가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탄력성이 0인 게 그냥입니까? 완전 수직입니까? 완전 수직이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500원에서 10개인데 550원을 올리게 되면 됩니까? 수입도 증가를 합니까? 증가하죠. 그럼 38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그럼 임대료 인상만큼 총수입도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한다고 하셔야 되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자, 40번 같은 경우는 빨리 맞히는 게, 40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하셨죠? 자, 그냥이야 공급이 완탈이야. 그럼 공급이 완탈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옆을 찍어. 그러면 가격 상승한다, 가격 불변이다. 불변이라고 날리셔야 되죠. 그렇죠?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뭐 다 시간이 또 경기 변동도 가야 되니까 선별을 하게 되면 43번 괜찮습니다. 43번 별표. 자, 우리가 교차 탄력성과 소도 탄력성을 다 얘기한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틀린 거를 찾으라고 말씀했죠? 그럼 자,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 보여. 아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입니까?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돼서 바뀌었죠. 요거 괜찮습니다. 문제.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뭐의 변화에 대한 뭐예요?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칭찬할 건 칭찬해야 돼.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옳게 나왔는데 이걸 돌려내신 거죠. 그럼 뭐의 변화에 대한,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바뀌었죠.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자, 여기가 0.6이면 정상제죠. 그러면 5%가 증가하면 그만큼 양이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소득이, 자, 43번에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43번에 지금 소득이 5% 증가했는데 양이 3% 증가한 건 그냥요, 정상적인 재화예요. 정상적인 재화죠. 타락성도 맞죠? 그거고요. 자,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는데 비의 수요량이 감소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그럼 보완제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교차 탄력성 0.5라는 건 그냥이에요. 대체제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내 빌라 수요도 감소하겠죠. 그렇죠?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가 맞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찍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다 맡기겠고요. 53번 같은 거 괜찮습니다. 53번. 53번 찾으셨어요? 53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지금 탄력성을 이 저자가 물어본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수요는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죠. 그럼 수요량을 감소시키겠어요? 증가시키겠어요? 증가, 이걸 낸 거예요. 이해 갔나요?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럼 공급은 어떻죠? 1.0은 변화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그럽니까? 양을 감소시킵니까?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0.2면 따라서 정상제.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X제가 가격이 1%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2% 증가한 거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가 이건 대체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 요거는 교차 탄력성이,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요거 4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4번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자, X제 가격이 하락했더니 Y제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완제예요. 무슨 제다? 그럼 보완제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2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자, 그럼 교차 탄력성이 0.5라는 것은 X제 가격이 내려가죠. 10% 상승했더니 Y제가 5% 늘어났더니 0.5가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저자분의 예상 문제는 몇 번째 빼먹었지만 제가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다 제가 별표 친 겁니까? 별표 친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기 변동으로 가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이제 조금 수월해져요. 이 지긋지긋한 수요 공급은 마쳤습니다. 6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6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6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제 요약을 가셔서 제가 요약을 이쁘게 해놨어요. 요약을 가시면은, 자, 제 요약에 핵심 5 있죠? 핵심 5. 영어에서 미안해. 핵심 5. 부동산 경기 변동 찾으셨습니까? 그럼 경기 변동의 특징부터 잡을게요. 자, 거기 갑니다. 자, 우리가 일반 경기 배워요? 부동산 경기 배워요? 부동산 경기입니다. 특징부터 잡으셔야 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자, 이 칠판 주계가 일반 제어라면, 자, 어떻게 돼요? 이 정점이 있고 여기서 호황이면은 칠판 주계는 바로바로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돼요? 그럼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그래서 일반 경기는 바로바로 생산이 돼서 이 정점을 찍는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착공해서 원까지 오래 걸립니까? 그럼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좀 느려요? 후퇴가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요 정점에 도달한 시간차가 따라서 타성 기간. 자,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예요. 건축하는데 시간이 1, 2년 정도 뒤처지죠. 그럼 1년 정도 뒤처지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 경기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선다, 뒤진다. 뒤진다는 게 깨끗하게 뒤진다는 거예요? 늦춰진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 못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합니까? 후순환적입니까? 후순환적이에요. 근데 반드시 후순환적이에요? 선행할 수도 있어요. 불규칙으로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필기하지 마시고 밑에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나요? 자, 1번 갈게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아요? 주기가 길어요? 2배 정도 깁니다. 지금 프린트 보고 있나요? 그러면 진폭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그럼 진폭이 큽니다.
진폭이 크다는 것은 타선 기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정점이 낮다, 높다. 정점과 저점 사이가 진폭이라고 얘기했나요? 골짜기가 또 깊다 그러죠. 그 다음 부동산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그냥입니까? 광역적으로 확대됩니까? 그럼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게 반드시예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죠.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어떻습니까? 강남이 오르니까 서울 일대가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반드시 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이고 부동산은 지역마다 같아요, 틀려요. 그럼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가 않죠. 규칙입니까? 불규칙입니까? 불규칙이 잘 나와요.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불명확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반드시 후행해요, 병행할 수도 있어요. 선행, 후행, 역행, 독립적으로 안정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자, 이게 뭡니다.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후퇴는요. 그러면 자경사, 우경사, 대칭, 비대칭, 비대칭성이라는 거죠. 자, 제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죠? 그럼 타선 기간이 오래 장기라는 것은 일반 경기보다 1, 2년 정도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문제가 나오겠지만 아까 회복은 빠르다, 회복이 느리다. 등산하실 때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좀 느리죠. 좀 느리고 내려가는 건 좀 빠르죠. 호텔은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지만 정부가 갑자기 종합정책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그럼 그냥 냉각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후퇴가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나올 텐데, 금융기관은 이자를 먹는 곳이기 때문에 이자가 자원이 배분돼서 이윤이 있는 쪽으로 자원이 배분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일반 경기가 있다면, 자,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고업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칠판주기가 일반 재화죠. 그러면 일반 경기가 좋으면 그럽니까? 이 칠판주기 생산을 늘립니까? 공장 만들고 사무실 얻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자,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그럽니까? 동시순환적입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주식은 전순환적이고 일반 경기 꿈틀꿈틀하기 전에. 이해 가셨어요? 그럼 자금 수요가 늘어나서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금리가 낮아져요, 금리가 높아져요. 높아지면 돈의 흐름이 상고업용으로 가고 주거는 위축되겠죠. 왜냐면 이게 절이니까. 그런데 자,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면 자금 수요가 주니까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럼 돈의 흐름이 다시 주거용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같이 움직이다, 역순환이다? 역순환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로서 이 주상공을 가중평균하는데 얘와 얘가 일치하는데 얘가 불일치한다면 얘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그럼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회복이 느리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경기가 우리 부동산도 그냥요 순환을 해요.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순환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넘겨보시면은 어디가 이제 제일 중요하냐면 거긴 이따가 해드리겠고 넘기시면은 각 국면별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예전에 이제 제가 경기를 우리가 이제 강약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자, 그림을 그렸어요. 꼭대기점이 무슨 점이죠? 정점, 바닥점이요. 저점. 그럼 평균 경기가 있죠. 그래서 평균 경기가 있습니다. 그럼 4개의 국면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경기가 좋은 곳을 그냥요 상향시장이라 그래요. 호황이라고 하죠. 그러나 정점을 찐 다음에 상향 다음에 뭐가 와요? 후퇴가 하향이 온다면 안 됩니다. 후퇴가 옵니다. 뭐 온다? 후퇴. 후퇴가 오고 여기가 하향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하향이라는 자체가 불황이기도 하고요. 불황이기도 하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냥입니까? 회복이 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따라서 여기서 확장이고요. 여기 내려가니까 수축이 되겠죠. 그럼 경기를 따라 움직이는 지표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지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자, 3 기억이 있는데 자, 앞에다 기억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따라서 건축의 양,
건축의 양이라는 것은 수요 지표예요, 공급 지표예요? 공급 지표가 되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수요 지표가 되죠. 수요 지표. 그 다음에 가격도 안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요? 근데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을 수도 있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투기는 계속적이에요, 가격이 일시적이에요? 거품 가격이죠. 그럼 우리가 또 꺼질 수도 있다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스태그네이션은 불황 속의 물가 상승입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그럼 건축자재 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좋은 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이해하셨죠? 하나만 올라가야 돼요, 종합적인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프린트를 봅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은 국면이 상향과 하향이라는 단어가 있죠.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가보세요. 아까 확장 국면이 있어요, 수축도 있어요. 그럼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가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럼 확장은, 자, 그냥요, 상향 시장이에요. 상향은 회복이 돼서 똑같이 회복이 올라가죠. 요 성격 갖고 있고요. 수축은 내려가죠. 그럼 상향이야, 하향이야? 그럼 회복이야, 후퇴야? 후퇴라는 거죠. 지금 프린트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중시라는 게 중요하죠. 들어갑니다. 자, 누구 중시를 봤을 때, 자,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매도자가 팔려고 그래요, 거래를 미뤄요? 매수자가 땡기죠. 매수자가 땡기려고 하고 매도자가 거래를 미루니까 매도자 중시로 가야 되죠. 그럼 누구 중시다? 매도인 중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칼자루 잡아요? 매수자죠. 매수자는 삽니까? 거래를 미룹니까? 매도자는 땡기겠죠. 그 매수자 위주로 가자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얘는 그냥이야, 다 올라가. 얘는요, 내려가죠. 대답해봐요. 여기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건축 거래, 이건 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자, 줄게. 확장은 그냥이야, 올라가. 수축은 예술이야. 상향은, 하향은, 회복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글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매도는요, 매수는 내려간다는 거죠. 잡으셔야 됩니다. 뭐 놀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회복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 요게 나와요. 그냥입니까? 반대 지표가 나옵니까? 반대 지표가 나오죠. 자, 지금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냥 사례예요, 과거의 사례예요? 그러면 제가 막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럼 이전 가격은 무슨 가가 된다? 하하가 되죠. 그럼 얘는 다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상향이에요. 내놓기만 하면 팔리죠. 그럼 공실률이 그냥이에요, 공가율이 감소해요. 감소하고 돈 빌리기가 쉽으니까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합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하가 되는 거죠. 대답해봐요. 공가는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나고 돈 빌려 오니까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그럼 같이 움직이기가 나와요, 반대로 움직이기가 나와요? 반대 움직이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할게. 지금 상향시장은 그냥이야, 가격이 지금 올라가.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돼. 공가도 낮아진다는 거죠. 손도 이렇게 내려봐. 하향시장은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져. 과거의 사례 가격은 올라가고 공가율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 지표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반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나 여기서는 이렇게 드리는데 시험장 가서 막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막 이러니까 장애는 저쪽으로 가세요. 큰일 납니다. 다음에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불황이 약하다, 강하다. 순환 국면은 아니죠. 모든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나 우수한 점포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이야, 가격이 안정돼 있어. 가벼운 상승을 하죠. 안정시장은 보고 있어요? 불황이 약하다, 강하다. 호황이 좀 약하겠죠. 가벼운, 안정돼 있고 가벼운 상승이고, 사례 가격은 거의 2년 전의 가격 그 가격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죠.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도심 점포. 경기 순환 분류예요, 분할은 아니에요? 아니죠.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가기 전에 앞쪽으로 가시면은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지금 핵심 5의 밑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부동산도 그냥이요, 순환을 해요. 하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입니다. 경기 변동의 유형은
순계춤으로 암기하시는데 순환적 변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순환적 변동은 자, 우리가 계속적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회상후화 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회상하면 후화지죠. 그죠? 그래서 회상후화가 자, 지금 회상후화가 회가 뭡니까?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시험 문제 있다가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건 계절 찍으셔야 돼요? 순환 찍으셔야 돼요? 순환 찍으셔야 됩니다. 맞나요? 근데 계절적은 뭐냐면 순계추무 계절적은 그냥입니까? 1년 단위로 옵니까? 1년 단위로 반복되죠. 그럼 12월 달은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럼 다른 달보다 건축 허가량이 줄 수도 있죠. 그럼 그건 순환이에요? 계절이야? 정점 저점 나오면 순환 찍고 이건 계절 찍으셔야 돼요. 방학 동안에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계절 찍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은 순계춤으로 암기하시는데 추세적은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가고 있다는 거고요. 무작위적이 중요해요. 자, 무작위적은 예견합니까? 예기치 못합니까? 계절은 예견할 수 있죠. 이따 나옵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자, 지금은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 다음에 뭐가 와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킨다는 얘기 했죠. 근데 아직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만 또 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측했습니까? 못했죠. 그럼 그냥 무작위적이야.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작위적이야. 자연재해도 무작위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제로 가볼게요. 여긴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답만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페이지로 갑니다. 8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54번 문제 있나요? 자, 이건 정답은 몇 번으로 하셨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일반 경기와 다르게 호황, 불황이 뚜렷합니까? 뚜렷하지 못합니까? 아까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못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5번은 별표 치세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근데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왔는데 보세요. 지금 4번 있습니까? 자, 실수에서 그냥입니까? 공급이 부족합니까? 그럼 누구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매도자죠. 아니, 상식이야. 누구를 많이 확보해야 돼? 매도자 확보하는데 두는데 주점을 가야죠. 아시겠습니까? 자, 하향시장은 종전의 거래사라는 새로운 매매사 가격의 무슨 선? 상한선이 되고, 상향시장은 매도자죠.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거래 성립을 미룹니까? 매수자가 땡기죠. 중개물건의 의뢰 접수와 관련해서 안정기의 경우는 매각 의뢰와 매입 의뢰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변동폭이 크죠.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4번. 자, 56번 가게 되면요. 자, 다음 중 회복시장의 특징과 적합하지 않는 거. 자, 기억번. 부동산 가격은 저점을 지나서 점차 상승해서 거래량도 점차 증가하는 게 회복이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당기기로 하고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늦추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이 맞고. 자, 아까 회복은 올라가니까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바뀌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요 디귿번은 틀렸다고 하셔야 되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니을번 갑니다. 자, 임대사무실 경우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는 기간이나 공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는 거는 이건 회복일까요? 후퇴가요? 후퇴가 되고, 과거의 매매 사례 가격은 거래시중 가격이 손 들어보세요. 회복 올라가죠? 그럼 무슨 가가 되거나 하한선이 되거나 기준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만 정답이 3개니까 정답은 3번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57번에는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 후퇴기에 손을 들어보세요. 후퇴기는 그냥입니까? 아까 매수자였습니까?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공실률은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근데 회복기와 상향기를 묶어보세요. 자, 회복기와 상향기는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그럼 매도자인가요? 그럼 회복기 가서는 매도자니까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공실률이 증가하죠? 그럼 가장 어떤 게 정답이 될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하향기와 상향기는 그냥이에요? 최대 최저예요? 최저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는데, 정답은 정확하게 몇 번이다? 4번.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은, 자, 58번으로 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나 후퇴 국면은 전국적으로 동일해요? 달라요? 지금 지역마다 틀리죠? 그 다음에 확장과 수축이 다르죠? 그럼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고. 자, 수축 국면 자체는 떨어지고 있죠? 그럼 판매자에서 누구로? 구매자가 더 중시되는 거죠. 내려가니까. 자, 부동산 경기는 인근 지역에 한정돼야 됩니까? 인근 지역만이 아닙니까?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 강한 유사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별표.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기억나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불황과 물가 상승입니까? 불황과 물가 상승이 같이 합쳐진 거죠. 스태그네이션이 불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기출입니다. 그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59번은 다 볼게요. 자, 주택 거래량이 지난 6월 저점을 찍었죠. 따라서 저점 정점. 계절이에요? 순환이에요? 순환. 해마다 12월부터 다음 연도까지 건축원의 면적 감소한다는 건 계절이죠. 맞고요. 경제성장으로 등의 요인으로 건축원의 매년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추세적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이런 게 들어가면 추세적이에요. 그런데 봄과 가을에 반복적인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게 불규칙이에요? 계절이에요? 요게 틀렸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우발적인 변동이 맞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60번에 3번.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이고 반복적이지 못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61번에 2번. 하향시장은 그냥입니까? 매수자 중심입니까? 매수자는 거래를 그냥요 밀어요. 매도자가 땡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자는 자 거래 시기를 이전보다 늦춘다는 게 틀렸죠. 그죠?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 62번에 별표 쳐보세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절은 그냥입니까?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기치 못한 사태의 비순환 적은 무작위적으로 가야 되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1번. 자, 다 볼게요. 2번. 부동산 경기도 일반적으로 상승 하강이 반복하죠. 건축 착공량과 거래량이 동행이기 때문에 경기 측정 지표로 사용을 활용합니다. 하향시장은 장기화되면 공실이 증가해요. 임대료 감소하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될 것이고, 회복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을 멈추고 상승을 지속하죠. 몇 번 정답? 1번. 자, 거미집으로 가볼게요. 거미집은 요약을 좀 가겠습니다. 제 것도 있지만 계속 요약을 가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 프린트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거미집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4번에 거미집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조금 이론을 좀 강하게 갈게요. 자, 거미집 이론이라는 자체가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찍어드린다면 제 요약에 보시면 따라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근데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P 앞에 있으면은 아까 Q 앞에가 기울기죠. 이 기울기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스토리를 좀 볼게요. 너무 조금 그렇게 내용을 안 가면 안 되니까. 자, 가볼게요. 거미집 이론이 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거미집은 원래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게 접목이 된 게, 들어보세요. 거미집 이론은 스파이더맨이 얘기했어요? 에치캐리가 얘기했어요? 에치캐리 얘기했죠. 웃지도 않아요. 자, 재미없어요. 자, 1900년 초반에 농업 경제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옥수수에 대한 가격 파동이 나타납니다. 가격 파동이라는 건 그럽니까? 가격이 불안전합니까? 폭등과 폭락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마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얘가 경제학자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 시차 때문에 그러는데 들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시차로 봤을 때 수요자는 가격 보고 즉각 살 수 있죠. 그냥입니까? 즉각 반응합니다.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죠. 시차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공급은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시차가 있다는 거죠. 아까 앞서요, 우리 부동산은 뒤져요. 뒤진다는 게 깨끗하게 뒤진다는 거예요. 늦춰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농산물과 부동산이 접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급은 시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반응을 한다는 거죠. 탄력적이에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자, 수요는 그냥이야? 즉각이야? 그러면 마늘 사는 값순위가 가갖고 마늘 가격 보고 좀 비싸면 좀 줄이면 되고 좀 떨어지면 좀 올리면 되잖아, 양을. 맞아요? 가격 아줌마한테 다 물어보다가 다 물어본 다음에 내년에 넣을게요. 그럼 이 아줌마 그냥이야 마늘 던져버려. 그죠? 그럼 그냥이야 즉각이야? 탄력적이에요. 얘기해봐요.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격이 오른 거 보고 마늘 심는 갑돌이는 마늘 안 심을까? 마늘 심을까? 심어요. 맞죠? 근데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온통 다 심어. 그럼 다음에는 그냥야 마늘이 쏟아져 나와. 총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죠. 그럼 내려가는 걸 본 갑돌이 할당들은 마늘 또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어버려요. 다음 해가 궁금하죠? 그럼 가격이 또 어떻게 됐어요? 왜 그래요? 다 안 심었으니까. 그럼 갑돌이가 또 일당들은 마늘 안 심는다, 마늘 심는다? 심는다는 거죠. 그럼 미래를 예측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가격이 폭락할 거면 안 되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얘가 있을 때는 폐쇄 경제였습니다. 개방 경제다, 폐쇄 경제다. 마늘 수입 못했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지금 폐쇄예요, 개방 경제예요? 마늘이 없으면 수입해 오면 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한물 갔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럼 왜 공인중개에서 나오냐? 들어보세요. 자, 이건 공산품이에요,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은 그냥입니까? 심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칠판 중에는 따보세요. 공산품. 자, 이 칠판 중에는 따보세요.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 그럼 이거 공장에서 바로바로 생산이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부동산이 접목이 된 거죠.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주택 짓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럼 FTA에도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가 있을까? 없잖아요. 그래서 더럽게 공인중개사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적용된다? 부동산에 적용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자, 얘기해 볼게요.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하지 못한다. 예측했으면 안 적겠죠. 단기 장기를 아시죠? 단기는 공급이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수요만 증가했죠. 그러면 수요만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가격이 폭등한 거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신나. 근데 장기에 대한 미래를 예측한다, 못한다? 못해요. 현재의 가격에만 의존한 거죠. 얘기해봐요. 미래의 가격을 예측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가정. 현재의 가격에만 생각을 한 거죠. 대답해봐요. 그럼 미래를 예측했다, 예측하지 못했다. 예측했다면 거미집이 안 생기겠죠. 맞아요? 그럼 올해의 가격도 내년에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지 생각이었지. 얘만 심어, 다 심어. 그럼 나중에 온통 공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부동산도 그냥이야, 부동산도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건설회사들이 신납니까? 그럼 바로바로 나와요? 그럼 다음에 내다 팔죠? 그럼 그냥이야 물량이 쏟아져 나와. 미분양이 속출돼서 침체 국면을 간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접목이 되는데 요즘은 다 시험 문제가 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에서 나와요. 자, 들어봅니다. 따라서 동태적이다. 정태야, 동태야. 동태는 명태를 얻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수요가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럼 주거용과 상공업용 중에서 상공업용도 용도 전환이 어렵잖아요. 상공업용이 적용이 되겠고요. 자, 들어보세요. 숱한 이름, 폭탄 이름이 아니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더 불안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좀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발산형이겠어요? 이건 수렴형이겠어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수렴형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가격하고 얘가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거미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은 좀 완만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못 늘어나죠. 그럼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양이 또 늘어납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 심으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그냥요 거미집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그럼 하여튼 정태나 정학적이 맞습니까? 동태가 맞습니까? 자,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요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그럼 정태 찍으셔야 돼요, 동태 찍으셔야 돼요. 동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수탄수. 그러면 수요의 가격탈락성이 클 때는 무슨 형? 수렴형이에요. 여러분들 탄수화물을 처먹이면 어디로 퍼져요? 키가 작아지죠. 키는 그냥입니까? 얘가 더 큽니까? 공기비가 더 커요. 그럼 이건 수기가 커요? 공기가 더 커요? 공기가 더 크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치고 따라서 수탄수렴. 그럼 무슨 뜻이죠? 수탄수라는 건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죠. 그래서 공기수렴. 공기가 더 크면 수렴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시장을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주도하면 그냥입니까? 발산입니까? 이탈해 버린다는 거죠. 불안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공탄배.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클 때는 무슨 형? 발산형이 되는 거죠. 맞아요? 기울기는 그냥이요 반대예요. 그럼 수기가 공기보다 크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순환형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가격 변동은 수요는 즉각이지만 공급은 그냥이요 시차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니까 주거용이 더 적은데요, 상공업용이 적은데요. 상용이 적은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게 되면 문제 거미지만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페이지로는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제가 찍어드리면 넘기시면은 67번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67번 함수 관계가 있죠. 그 최근의 동향은 67번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63번으로 갑니다. 63번.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6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2번이죠. 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수요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한, 자, 우리가 공급이 안 돼서, 자, 수요가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수요보다는 신규 주택 공급이 적시에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됩니다. 자, 아까 정태적이었어요? 동태적이었어요? 동태적이고, 거미집이로는 공급자가 미래를 예측해요? 예측하지 못해요? 그럼 언제의 가격만? 현재의 가격만 반응한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자,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이 동일하다면 순환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수요가 기울기가 공급보다 급하다는 건 그냥입니까? 수요의 기울기가 큽니까? 그죠? 그럼 수기가 크면 발산형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분명히 거미집은요, 항상 예측해요? 예측하지 못해요? 그럼 주택시장의 거미집으로는 2019년에 대한 주택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작년의 가격입니까? 그럼 작년 가격이니까 몇 년도에? 2018년의 가격에 의존한 거죠. 몇 번?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65번은 됐다 쉬워요. 자, 지금 탄력성은 이 수치가 큰 게 커요. 그럼 A를 보시면 0.5하고 1.5 중 1.5가 크죠? 그럼 공탄인 발이죠? 그 다음 B는 수요가 2.0이 더 크죠? 그러면 수탄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자, 66번은 그냥입니까? 다 플러스로 고치셔야 됩니까? 그럼 같은 걸 찾아보세요. 0.8, 0.8이 같나요? 무슨 형이죠? 자, 기울기가 두 번째는 0.5보다 1.0의 공기가 크죠? 무슨 형이죠? 수렴형. 정답 몇 번? 1번인데, 자, 갈게. 지금 내가 몇 번 위주로 가라 그랬죠? 67번 위주로 가라 그랬어요. 찾았습니까? 자, 갈게요. 자, 시험 문제가 지금, 자, 들어갑니다. 이 저자분이 이거를 함수를 고치셔서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봐봐요. A 부동산 상품 있어요? 그럼 함수를 한번 불러봐 주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QD는 어떻게 됩니까? 100-P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이 저자분께서는 P에다가 100-QD라고 옮기시면서 Q 앞에가 기울기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P 앞에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해 갔나? 그럼 여쭤볼게. 이걸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냥입니까? Q 앞에가 기울기입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수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죠.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굳이 함수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뒤에 것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수기가 1인 건 아시겠습니까? 자, 뒤로 갑니다. 자, 그럼 공급은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EQS 이꼬르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자, 그냥요. Q 앞에가 기울기예요. 근데 주의할 게 P 앞에 아무것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거꾸로 가는 거죠. 대답하세요. 자, 이 저자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P를 고친 다음에 EQS 플러스 10이라고 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답하십시오. 그럼 그냥입니까? 그냥 바로 갑니까? 바로 가서 P가 없으면 그냥 이 앞에가 기울게 되는 거죠.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요, 공기가 더 커요. 공기가 더 크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할게요. 자, 그럼 B로 갑니다. 자, P 앞에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으면 나눠주셔야 돼요. 오케이, 바리? 그럼 비상품을 할게요. 불러보세요. QD는 얼마입니까? 자, 500-2P죠? 자, 이거를 이 저자분처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그러면 그냥이야, Q 앞에가 기울기야. 근데 그냥이야, P가 없어야 돼. 있으면 나눠주는 거죠. 얼마나 쉽니? 그죠? 그럼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 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할 수 있겠어요? 네, 내가 하란 대로 해요. 3QS라고 돼 있죠? 근데 P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요, 나눠줘야 됩니다. 간단해요. 그 마이너스 20에다가 플러스 6P죠? P 앞에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누면 되죠.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 되니까 수기와 공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형이죠? 순환형이에요. 그러면 수렴형, 순환형만 찾으면 되잖아요. 몇 번이 정답이야? 1번이 정답이요. 얘기해봐요. 그럼 뒤에는 무슨 제야? 보완제겠지.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니까. 내 말이 틀린가? 맞아요? 그럼 보완전제 맞춰볼게. 자, A가 가격이 올라갔더니 B가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B가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제죠? 보완제죠. 반대 방향이니까. 오케이? 자, A가 가격이 오르면 A 수요만 줄어요? B도 줄어요. B도 줄으니까 B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반대 방향이니까 보완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자, 할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굳이 해설처럼 P를 옮겨서 100-QD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기울기지만 이거는 Q 앞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P 앞에 그냥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있으면 나눠준다는 거니까 그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자, 요거 그냥요. P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가 그냥 기울기가 1이 되는 거고. 제 말씀 아시겠어요? 옮기지 말란 말이야. 이 저자는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P 앞에 없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얼마나 쉽니? 나만 쉽나 봐. 그럼 얘는 그냥이야, 있어. 나눠줘야겠네. 몇 분의 몇이 되고. 얘도 있지? 6분의 4니까 2분의 1이니까 같네. 순환형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별표 쳤어요? 몇 개 쳤어? 하나, 2개 더 쳐. 자, 그래서 거미집은 이제 함수 관계로 아예 좁혀졌어요. 이게 수탄수 공탄말이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지만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고 그 진도표 있죠? 거기 맞춰서 또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